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계속 구구절절 얘기했던 특정 법인은 어떻게 되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건 아주 실무적인 얘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법리적인 얘기보다는. 물론 그거는 바탕에 깔고 부모의 지분을 특정 법인으로 증여하면 그 법인은 특정 법인이 됩니다. 증여하면 부모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근데 증여받는 방법은 법인은 증여세가 없어요. 더 잘 아시죠? 증여세가 없어서 법인세만 내요. 2억을 받으면 9%, 2억을 초과하면 19%. 그러면 끝나요. 그 주식을 받으면 주주가 되는 거죠, 주주가. 부모 회사의 주주가. 그렇게 해서 이제 특정 법인으로서의 모습을 갖춰야 돼요. 근데 부모님이 나도 돈을 다오. 어떤 회사에 갔더니 우리 부모님은 증여는 절대 안 하신대요. 나도 돈을 받아야겠다. 내가 지금까지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주식 이거 갖고 있는데 돈을 받아야겠다. 그러면 이 주식을 자녀들한테 팔려니까 자녀가 또 돈이 있어야 사잖아요. 그래서 특정 법인에 파는 거예요. 그럼 특정 법인은 부모의 주식을 사서 돈을 드려야 되는데 그 돈을 어떻게 드리냐? 이 법인의 배당을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재원을 마련해서. 그렇게 해서 사는 방법. 근데 저도 늘 이제 고민을 하는 부분 중에 하나지만 법인과 개인 간에는 고가나 저가 양수도를 하시면 큰일 난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법인과 개인 간에는. 왜냐하면 세금을 이중으로 내야 된다. 이렇게 아시고 계시면 됩니다. 법인세도 내고 물론 특수관계자니까 양도세도 내고 그리고 그 전문가들도 늘 질문한 것 중에 하나인데 모든 세법에서 가장 우선하는 건 법인세예요. 그래서 법인세가 우선하니까 항상 유리한 점도 있어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법인과 무조건 특정 법인은 법인이기 때문에 시가 거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딱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불균등 유상증자를 활용하는 거예요. 특정 법인을 통해서.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유상증자할 때 균등하게 하면은 얼마에 해도 상관이 없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여쭤보거든요. 우리 증자할 건데 액면에 해도 됩니까? 균등 증자하면 액면에 해도 돼요. 근데 액면에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뭐 1원에 한다거나 또는 액면에 2배로 한다거나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게 액면은 우리 등기부 등본상에 나와 있는 1주당의 액면가액이에요. 근데 유상증자를 하면 액면가액이란 말은 안 쓰고 발행가액이란 말을 써요. 우리가 1주당 이번에 얼마 발행을 할 거냐, 액면하고 일치하게 발행할 거냐, 액면보다 높게 할 거냐, 액면보다 낮게 할 거냐, 뭐 이런 걸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 발행 가액으로 하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불균등 유상증자는 주주들 중에 누군가는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누군가는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컨설팅 하면서 가장 많이 걸리는 것 중에 하나예요. 갔더니 대표이사가 혼자서 그냥 액면으로 1억을 증자해가지고 지분율을 확 바꿔놓은 거죠. 그러니까 과세관청에서 조사 나와요. 요즘은 증자 감자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다 훑기 때문에 다 나와요. 그래서 모두 균등하게, 그러니까 균등하게 한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애초에 지분율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지분율이 뒤집어졌다. 그거는 무조건 불균등하게 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법인이 싸게, 이제 뒤에 예시가 있겠지만 평가를 하잖아요. 우리가 평가했더니 10만 원 나왔는데 액면이 10,000원이에요. 그래서 법인한테 너 그냥 10,000원에 증자해 라고 허락을 해줘요. 주주들이. 그럼 법인이 10,000원에 증자를 합니다. 그러면 이익을 보는 사람은 누구죠? 10만 원짜리를 10,000원에 증자한 법인이에요. 그럼 이 법인은 이익을 봤으니까 세금을 내야 되죠. 무슨 세금을 내냐? 법인세만 내면 돼요. 원래는 아버지 주식을 10억 원어치 갖고 와서 법인세를 내야 되지만 또는 아버지 주식을 10억 원어치 사거나 근데 그 10억 원어치를 안 사고 그냥 1억만 가지고 증자를 통해서 세금만 내는 거예요. 19%니까 그냥 딱 잘라서 그냥 1억 9천 이렇게 내고 끝내는 거예요. 그 1억 9천 어디서 나오냐? 이 법인에서 나와요. 그리고 지분율이 20% 넘으면 1억 9천 받아도 1억 9천에 20%면은 얼마죠? 3,800만 원이잖아요. 여기에 9%. 그러면 한 300만 원 세금 내고 모든 작업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배당이 300만 원이라는 뜻입니다. 배당이. 대신에 1억 9천은 세금 내야 되는 거예요.
그 1억 9천 재원을 마련하는 비용이 300만 원이다. 이 말이에요. 또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래서 이게 22년 1월 25일 최근에 나온 예규예요. 제가 이 예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예규는 이게 나왔다고 해가지고 모든 것에 다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항상 같은 상황 또 같은 사건에만 적용돼요. 그래서 항상 주의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결국은 특정 법인 법 조항이 있죠. 증여의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열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세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얘가 뭐냐면 아버지가 95%, 제가 지은 게 아니에요. 이 예규 내용이에요. 특정 법인이 5%. 근데 특정 법인이 액면으로 증자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지분율을 많이 확보하게 될 거잖아요. 그럼 여기 나온 대로 불균등 유상 증자로 인해서 특정 법인이 얻은 이익이 법인세 내는 건 내가 이해하는데 그러면 거기 주주도 증여세 내야 되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근데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유상 감자. 감자는 어떻게 보면 특정 법인이 참여를 안 하겠죠. 저가로 하는데. 그러니까 아버지만 그냥 감자하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으로 주식가치 100억에 아버지가 99%고 특정 법인이 1%다. 그럼 아버지가 99억이잖아요. 99억을 액면 10,000원씩 해가지고 자본금이 1억이라고 치면 9,900만 원에 감자해버려요. 그럼 특정 법인이 1% 갖고 있지만 100%로 바뀝니다. 그러면 증여이익이 얼마 생기냐? 99억 생기겠죠. 99억에 19%. 많지 않다 이거예요. 20% 따져도. 예. 그 돈은 어디서 나와요? 법인에서 갖고 오면 돼요. 근데 갖고 올 때 세금이 없어요. 100%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매직 같은 일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대신에 이 안에 많은 것들이 깔려 있긴 합니다. 그래서 유상 감자는 실제로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증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21년에 또 얘기가 나왔어요. 원래 유상 감자는 2017년에 이제 얘기가 한번 나왔었고요. 또 21년에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사실은 이게 너무 이제 크다 보니까 과연 포괄증여의 문제는 없냐부터 시작해서 근데 당장은 저희가 이렇게 확인한 바로는 당장은 과세할 근거는 없다라고 이제 나와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또 과세가 바뀔 수도 있고.